이집트 미술. 이집트 미술의 주된 목적은 죽은 자의 영혼이 생활하게 될 묘실 안에 현세를 재현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성을 담아내는 종교적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미술. 고대 미술은 그리스 미술로 대표됩니다. 이집트 미술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리스 미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 작품은 조각과 건축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조화와 균형, 비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입니다. 중세 미술. 중세 시대의 미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교리 전달의 보조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미술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상실했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기교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 초기가 지나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중세 미술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대한 교회가 빈번하게 건설되었는데 이때 지어진 교회는 마치 성이나 요새처럼 생겼습니다. 건축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지탱할 벽과 기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고 두꺼운 벽 때문에 창문을 좁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양식을 로마풍을 뜻하는 로마네스크라고 합니다. 이후에 건축술이 발전하면서 벽의 두께는 얇아졌고 높고 뾰족한 첨탑들이 등장했습니다. 벽이 얇아지면서 창문도 크게 만들 수 있었고 유리창을 꾸미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 저항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부활을 지향했습니다. 원근법과 해부학 등 이성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합리주의적 미학을 추구했습니다. 바로크. 르네상스 미술의 이성적인 측면에 반발하여 등장한 바로크는 감성에 호소하는 미술사조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이 이성적인 균형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크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극적인 표현, 강한 명암 대비, 역동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로코코. 바로크 이후에 등장한 로코코는 바로크와 달리 밝고 가볍습니다. 부르주아와 귀족의 취향에 맞춘 부드럽고 우아한 장식적인 미술 사조입니다. 신고전주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는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으로 이성, 질서, 공공적 가치가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의 퇴폐미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한 측면에 반발하여 그리스 로마 미술의 이성적이고 강인한 모습으로의 회귀를 추구했습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는 자신의 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카스퍼 다비트 프리드리.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가 고대를 모방할 뿐 창작자의 감정과 개성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창작자의 주관적 해석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하는 미술 사상입니다.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극적이고 과장된 미적 양식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주의는 그저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미술이 아닙니다. 영웅이나 신화 같은 거 말고 우리의 남루한 현실, 즉 노동자나 이웃의 삶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점에서 사실주의라고 불리는 겁니다. 민중을 회화의 주인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주의는 이후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대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데 소련에서 인정한 유일한 예술 형식입니다. 노동자, 농민, 군인 등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적 인간상을 강조하며 노동과 생산 활동을 희망적이고 영웅적으로 묘사합니다.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사실주의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민중과 노동이라는 정치적 소재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가감없이 그려내는 것에 집중한 미술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인상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빛과 색채의 효과를 강조하고 순간의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 붓터치를 살려 빠르고 즉흥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고흐, 고갱 세 잔이 있습니다. 야수파. 야수파는 고흐, 고갱 등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술 사조입니다. 야수라는 표현은 야수파의 색채 사용이 기존 회화 기법에 비해 너무나도 대담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야수파는 전통적인 색채 규칙에서 벗어나며 실제 사물의 색과 관계없이 강한 색 대비와 대담한 색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표현주의. 표현주의도 야수파와 마찬가지로 인상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처럼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를 사용하지만 인상주의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이 아닌 내면의 감정과 심리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입체파. 인상주의 화가 세 잔의 그림을 보면 책상의 높이가 안 맞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화폭에 두 개 이상의 시점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요. 이런 세 잔의 시도는 파블로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로 이어졌습니다. 사물을 전통적인 원근법이 아닌 기하학적인 형태와 다양한 시점에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상미술. 입체주의는 그림의 대상을 해체하고 자유롭게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획기적
독보적이었으나 추상미술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서 그림의 대상을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색덩어리, 선과 면으로만 그림을 그립니다. 현대미술, 추상미술이 그림의 대상까지 없애버렸는데 이젠 뭘 더 해야 될까요? 현대미술은 단순히 새로운 기법을 찾는 것을 넘어 예술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기도 예술이고 벽에 붙은 바나나도 예술입니다. 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예술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실험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